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김선종입니다. 먼저 2021년 두 번째 ITI 아카데미 라이브에 이렇게 강연할 기회를 주신 ITI 코리아 섹션 이백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환자 진료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참관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상악동 골이식술 관련한 상악동염의 합병증 치료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의료대에서 봤던 환자들 몇 개와 그 다음에 저희 의료원에서 시행했던 그 후향적 연구, 상악동염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와 관련돼서 연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최근 문헌들을 통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과 레코멘데이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리뷰는 먼저 구강암면외과에 리포된 케이스, 주로 오로엔트랄 피스툴라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제가 처치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ENT에 의뢰됐던 케이스들 중에서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환자들, 그리고 약물 치료,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FESS, Functional Endoscopic Sinus Surgery의 증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실러리 사이너사이티스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외과적인 치료 방법과 약물 치료 방법이 있는데, 외과적인 치료 방법은 크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치과 의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IND하고 엔트럴 워시아웃, 즉 상악동 쪽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씻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칼도엘 룩 어프로치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얀색 표시가 된 인트라네이잘 인페리어 미에탈 안트로스토미, 미들 미에탈 안트로스토미, 펑셔널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하는 수술은 이 다섯 번째인 펑셔널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후에 다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증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부위에 이제 고리식을 한 다음에 이제 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4세 남자 환자였는데, 보시다시피 플럭체이션이 있고 말랑말랑한 것이 보이면서 상악동의 그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상악동 수술 후에 약 17일, 2주 정도가 지나고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어있는 그런 염증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상에서 큰 문제가 없고 고리식재가 돌아다니거나 이러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아스피레이션을 먼저 해보고, 환자가 잇몸 부위가 좀 붓고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아스피레이션을 10cc 시린지로 이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퍼스가 좀 나오게 되면 바로 15번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IND를 시행해 주게 되면 이렇게 고리식을 해서 부어있던 그런 종창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드레인을 제거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간단한 케이스에서는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그멘틴 제제인 티라목스와 페센타, 큐자임 등을 2주 정도 처방을 해서 술 후에 한 달 후에 찍은 사진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상악동이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45세 여자 환자였는데, 이 환자는 좀 오랫동안 상악동 고리수술 후에 고생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주로 안면부 통증과 코와 연결된 부위에서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해서 왔고요. 이 환자의 현증을 살펴보니까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있었고, 그래서 오로엔트랄 피스툴라 클로저와 상악동 부위의 고리식을 다시 하는 것을 이제 치료 계획으로 삼아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부위에 피스툴라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스툴라가 있는 부위는 이 코로날 섹션에서 본 CT에서 보시다시피 상악동의 골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바로 열어서 있던 고리식 부위를 확인을 하고 고리식 부위에 있는 피스툴라를 적절하게 클로저 해주는 것이 이 치료의 그런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열어서 보니까
6번 쪽이기 때문에 6번 쪽의 피스툴라는 대개 팔라탈 로테이셔널 플랩이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도해를 해서 팔라탈 풀 시크니스 플랩을 돌려서 이렇게 로테이셔널 플랩으로 수철을 해주고 스티치 아웃 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황은 그래뉴로마토스한 이러한 고리식재와 염증 조직이 섞여 있는 그런 조직을 전부 제거를 해줬고 다시 자아고를 포함한 고리식을 시행을 해서 이렇게 6개월 후에 사진에서 봤을 때 상악동 부위가 굉장히 단단한 골 조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CT에서도 보면 골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개인 병원으로 리포를 해드렸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70세 남자 환자인데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고 상악동 고리식 수술을 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보철물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갑자기 안면부가 아파지고 2개월 전부터 구취가 심해서 치과에 갔더니만 임플란트가 하나 빠져서 상악동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엑스레이 보시면 파노라마에서 2층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임플란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임플란트에 어버트먼트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구치부에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 있었는데 구치부 임플란트 보철물은 연결된 상태 그대로이고 이쪽 골질이 약하다 보니까 이쪽 골질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피스툴라가 생기면서 상악동염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염이 생겨서 상악동 전체 우측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피스툴라를 적절히 막아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상악 제2대 구치이기 때문에 버컬 팹 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클로저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오로엔트랄 피스툴라 클로저에서 특히 최후방 부위에서의 그 피스툴라는 버컬 팹 패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컬 팹 패드는 해박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악 최후방 쪽에서 인시전을 해가지고 그쪽 부위에 헤모스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언더마이닝을 해주게 되면 이 부위에 있는 버칼 쪽에 있는 팹 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버컬 팹 패드를 이용해서 상악이나 하악 구치부에 적절한 부위에 이렇게 이식을 해서 소프티슈가 부족한 부위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잘 해서 이렇게 클로즈가 됐고요. 이 46세 남자 환자 같은 경우는 레터럴 어프로치가 아니라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오스테오톰을 이용했던 것처럼 말레팅을 했다는 얘기, 딱딱딱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환자의 주소 역시 안면부에 구취가 심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 코막힌 목 뒤로 가래가 넘어간다는 것을 주소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환자는 칼두엘로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오픈을 해서 임플란트 고리식됐던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료할 것을 목적으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3번 뒤에 4번 부위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했었는데 대개 이쪽 부위는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그렇게 어려운 부위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CT 스캔에서 엑시알과 코로나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오스티움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레디오페크한 그런 물질 같은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가지고 레터럴 어프로치나 이제 칼두엘로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부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상악동 쪽을 청소하고 이렇게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해주고 나니까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약 2.3c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쪽 부위에 라비알 쪽을 릴리징 플랩을 해서 클로저를 해줬고 상악동 쪽에 부종이 심하고 굉장히 염증이 심했기 때문에 카세타, 발로닌 카세타를 이용해서 대개 저 같은 경우는 폴릭 카세타를 이용해서 폴릭 카세타를 2, 3일 정도 유지를 해서 이쪽을 드레인을 유지하고 여기서 이리게이션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세타를 이렇게 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 10일 정도 후에 지나게 되면 소프티슈 클로저가 잘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상악동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악동염은 레터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한 상악동 고리수술 혹은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한 상악동 고리수술 모두에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악동 고리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리식재 선택도 중요한데 오늘 강의에서 뭐 고리식재를 전부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아주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오토지너스 본이 왜 필요한지를 오스테오제닉 포텐셜과 함께 같이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40세 여자 환자였는데요. 상악 그 제1대구치 부위에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가 없는 분이었는데 제1대구치를 빼고 발치하고 나서 오로엔트럴 피스툴라로 고생을 오래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이제 힐링이 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기를 원하는데 당연히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뼈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뼈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치과를 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이쪽 상악 좌측 부위에 보게 되면 하방 부위에 리메이닝 본이 전혀 없고 이쪽에 레터럴 버칼 쪽의 본도 굉장히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 네이잘 쪽에 있는 뼈도 굉장히 얇은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상악동이 굉장히 골이 잘 만들어진 부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자아고를 쓰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환자에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해서 블록본을 이용해서 비니어를 하방에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칩본을 만들어서 같이 고리식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레터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뼈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얇은 뼈이고 하방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뼈가 없는 리메이닝 본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비니어를 이용해서 블록본을 바닥에 대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이 자오골하고 제노그라프트를 같이 섞은 뼈를 같이 넣어서 고리식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스크류를 이용해서 2개 정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충분히 고정이 되어야 되고요. 약 6개월 후에 이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메이닝 본 하이트가 충분할 경우에는 상악동 고리식의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본이 전혀 없고 레터럴 쪽에도 뼈가 얇은 분에 한해서는 자오를 같이 섞어서 고리식을 해주는 것이 예후가 좋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코르티칼 캔서러스 본을 자가고를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특히 코티칼 본 같은 경우는 비녀를 이용해서 볼륨과 스페이스, 덴서티가는 이런 미케니컬한 물리적인 어떤 성질을 보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캔서러스 본을 이용해서는 이런 생물학적인 오스테오 컨덕션이나 인덕션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골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트를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줬고요. 좋은 스테빌리티가 나왔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이용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생님들께서 상악동 고리식을 할 때 가끔 이제 걱정하시는 것이 이런 시스틱한 뮤코스 시크닝하고 이제 시스틱한 어떤 것들을 이제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 같이 보이는 것인데 일단 상악동에 있는 오스티움 쪽을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오스티움 쪽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안에 상악동에 에어가 잘 차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오스티움 미에틀 유니트가 인텍트한 경우에 관해서는 상악동 고리수술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상악동 고리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고를 한 50대 50으로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메이닝 본 하이트이 낮은 경우에, 작은 경우에 그렇게 사용을 했고 적절하게 상악동이 잘 고리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하고 나서 이제 환자가 호흡할 때 상악동 점막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블리딩 컨트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수술 후에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이나 수술 중에 혹은 수술 후에 블리딩을 적절하게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에피네프린 거즈를 이렇게 리트랙션 한 다음에 살짝 넣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분 정도 한 다음에 충분히 여기가 공간이 생기면 이 1cc 시린지에 탑재된 고리식제를 슈팅을 해가지고 수술을 금방 끝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 수술 후에 이제 고리식을 한 거, 그 다음에 고리식 후에 임플란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지너스 본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오토칩 본 메이커라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악에서는 특히 레이머스 쪽에서, 하악지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악지 쪽이 가장 신경학적으로도 컴플리케이션이 적고 수술 후에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니 발치할 때처럼 인시전을 해가지고 그쪽 뒤쪽에서 이 기구를 이용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양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아구를 이제 백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 선생님이 2010년에 미국 구강암외과 학회지에 냈던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상악동 고리식술을 한 다음에 파노라마를 이용해서 내가 고리식을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CT를 찍어보게 되면 대개 이 메디알 쪽에 굉장히 양이 적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컬 링구알 위드스가 넓은 그런 부위에서 대부분 제1 대구치가 되겠죠. 그래서 제1 대구치 부위는 상당히 그 버컬 링구알로 리트랙션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악동 점막을 굉장히 그 디태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초보자나 또 많이 해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찢어질 것이 염려돼서 이제 이쪽 그 링구알 쪽이 팔라탈 쪽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사이너스를 가진 환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좁은 부위에 비해서 자아구를 섞어주는 것이 For large sinus autogenous bone with autogenic potential should be used, 이렇게 임플리케이션을 설명하듯이 상악 제1대구치 같이 넓은 라지 사이너스 갖고 있는 부위에서는 자아구를 조금 섞어주는 것이 훨씬 더 부족한 상악동 고리식 디태치를 카모플라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리식제 관련돼서 또 다른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갈린도 모레노라는 그 스페인 치과 의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강의가 있었죠. 2011년에 했던 논문인데, 오토지너스 본과 제노그라프트를 50대 50으로 섞은 그 재료가 2대 8로 섞은, 그러니까 자아구를 조금 섞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오스테오블라스트나 오스테오클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의 그런 양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스테오닉 포텐셜이 약간 부족한 부위에서는 적절한 고리식제를 사용하는 것이 상악동 고리식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악동 고리식 수술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것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리식을 할 부위의 오스테오닉 포텐셜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그 부위에 필요한 고리식제를 선택할 때 자아골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아골을 일부 선택하는 것도 아마 큰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ENT에 리포트된 케이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ENT 리퍼가 되게 되면 대개는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펑셔널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라고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축농증 수술하면 옛날에는 칼두엘 룩 수술을 이제 구강외과랑 마찬가지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벌써 꽤 많이 오래 전부터죠. FSS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엔도스코프를 이용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위만 제거해 주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몇 군데 뾰족한 그 구조물을 쳐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돌기들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다 없어졌죠. 평탄하게 고속도로 뚫리듯이 뻥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티움 이런 부위가 있던 부위를 작은 부위를 큰 길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FSS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SS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돌기들을 쳐줘서 이쪽 부위가 이렇게 뻥 뚫려서 환자들이 드레이지가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염증이 있던 조직들을 내시경을 보면서 조금씩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그림은 이따가 동영상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의뢰됐던 이 59세 여자 환자는 임플란트 보철한 후에 축농증이 생겼어요라는 이런 주소를 갖고 내원을 했어요. 근데 머리 전체도 아프고 환자가 이제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대개 이비인후과에 이제 환자가 임플란트 관련돼서 이제 오게 되면 저한테 이제 컨설트가 옵니다. 그래서 한번 봐달라고 어떤 임플란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봐달라고 이제 저한테 컨설트가 와서 제가 봤던 환자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임플란트가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임플란트 앞쪽에 있는 그 상악 좌측에 제2 소구치가 엔도가 되어 있는데 1번, 3번, 5번이 브릿지가 되어 있는 5번 브릿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25번에 에피칼 리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피스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맥슐리 사이너사이티스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오스티움도 약간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비인후과 수술을 뭐 해도 되고 또한 요거를 밟지만 해도 아마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항상 이 오스티움을 확인을 하시고요. 이쪽 오른쪽은 정확하게 잘 보이죠. 이쪽은 약간 막혀 있긴 하지만 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에피칼 리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런 경우에 구강외과로 만약에 보냈으면은 만약에 이치아만 발치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비인후과 수술은 하지 않더라도 혹시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내시경으로 본 그림이고요. 에피칼 쪽에 이렇게 리전이 되어 있는 것을 수술하면서 아마 찍으신 것을 이제 제가 얻어서 여기다 붙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FSS가 반드시 필요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 좌측 부위에 이렇게 보철물이 잘 돼 있고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보철이 완성돼서 한 3년 이상 쓰고 있었는데 상악동염이 생겼어요. 고리식제도 뭐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가 됐는데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주변의 뼈도 괜찮기 때문에 그냥 임플란트는 유지하면서 수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FSS가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FSS는 코를 통해서 이 기구가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상악동 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상악동 내 확인을 해서 이 상악동이 점막이 부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 부어 있는 점막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안 좋은 부위가 있는지, 고름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조그만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제거할 건 제거해 줍니다. 이 환자는 안에서 보니까 넌 리저버블 멤브레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나중에 수술 후에 괜찮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생긴 감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해결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비인후과하고 여러 이제 환자들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비인후과하고 같이 레트로스펙티브한 스타디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배종호 교수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악동 고리식에 의한 상악동염 분석을 했었고 어떤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했고 어떤 환자에게 수술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개 그 환자는 좀 많았지만 이제 통계를 돌리고 이렇게 이번 연구에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자가 16명 정도 돼서 이비인후과 구강외과에서 치료했던 환자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이렇게 16명이 나왔는데 이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비인후과하고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들의 주된 심텀이 아마 선생님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상악동염이 처음 생긴 사람은 앞에서 바로 얘기만 해도 냄새가 심하게 난 걸 볼 수가 있죠. 파울 오더. 그래서 구취가 심하게 나는 게 되게 80%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주로 상악동염의 세 가지 증상 그러면 포스트 네이잘 드리핑하고 코막힘 증상이거든요. 네이잘 옵스트럭션. 그래서 되게 파울 오더, 포스트 네이잘 드리핑, 뭐 네이잘 옵스트럭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환자들 중에서는 페이셜 페인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야 되고 환자 수술 후에 이제 체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수술을 주로 했던 환자들을 보니까 되게 당뇨가 있던 환자하고 담배 피는 환자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수술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도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 오스테오 미에탈 유니트가 막혀 있는 사람들 반드시 수술해야 되겠죠. 또한 피스툴라가 있는 사람들 이거는 구강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주로 했었고요. 이거는 ENT에서 이제 수술을 주로 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도 이제 해결됐던 케이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뇨나 흡연자들은 이런 상악동염이 생겼을 때 수술로 가는 경우 케이스가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대개는 이제 약물 치료는 수술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의사 입장에서도 좋고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데 대개 아목사실린과 클라보로네이트가 같이 돼 있는 오그멘틴이죠. 이 오그멘틴이라는 약이 대개 급성, 만성 레스피레이터리 트랙 인펙션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약이 이제 설사 같은 게 심하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사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 아무튼 이런 그 사악동 수술한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뭐가 좋겠냐. 그래서 이제 정리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맥슐리 사이너스가 건강한지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제 CT를 보셔야 되겠죠. 프리오퍼러티브 CT 스캔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담배는 좀 흡연을 끊으라고 해주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아까 증리에서도 보셨듯이 엔도돈틱 프라블럼이 있거나 페리온탈 프라블럼이 있는 인접치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접치아에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적절하게 안티바이오틱을 프로필락시스 해주시고요. 프로비저널 크라운은 이제 많은 구치부에서 이제 여러 개 했을 때 이제 템포러리 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할 때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안티셉틱 솔루션 이용해서 스킨 쪽에 우리가 대개 구강내 수술할 때 어셉틱 테크닉을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 근데 이 상악동 수술할 때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악동 수술은 굉장히 감염되면 골치 아프고 또 수술 감염되기도 쉬운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드랩 할 때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스테라일 드래핑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인시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우리가 접근할 때 레터럴 어프로치 할 때는 특히 안트로스토미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 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보시고 인시전을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 거기가 잘 터지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인시전 하시고요. 살리버리 컨티미네이션이 굉장히 고리식제에는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지컬 세트를 석션 팁 같은 걸 할 때 특히 살리바 이젝터하고 메탈 섹션 팁을 같이 이용해서 특히 맥슐리 사이너스 수술할 때는 이 살리바리 컨테미네이션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고리식제가 이제 상악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헤모스타시스를 잘 하셔가지고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에피네프린 거즈를 이용해서 이제 디태치한 다음에 잠깐해서 충분히 블리딩 컨트롤이 될 수 있게 해주고요. 보비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본 오버히팅이 되지 않게 해서 해주는 것이 성공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수술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셀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특히 어떤 이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지컬 타임은 as short as possible. 이것도 ASAP예요. 그래서 수술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스텝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아까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리식제를 어떤 1cc 시린지에 탑재를 해놓거나 그런 재료를 팔기도 하지만 딱 준비를 해놓고 스텝들이 서전이 할 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상악동 고리식 수술을 할 때도 수술을 시간을 최소로 줄이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환자의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고 병원 경영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한번 클로렉시딘으로 린스해 주시고요. 수술 후에 약물 치료, 이것이 이제 돼야지 리듀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염증이 생긴 것 같았을 때 언제 스페셜리스트에 구강외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하이 퍼시스턴트 피버가 39도로 된 체온 상승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뭐 아세트아미노펜을 주거나 이런 진통제 같은 걸 줘도 계속 열이 안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 특히 오비탈 에데마, 상악동 쪽에 수술했는데 눈까지 부어있고 통증이 두통까지 심해지고 약간 어지럽고 막 이런 케이스, 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는 2주 정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주 정도 약 주시고 드레싱 했는데도 계속 환자가 힘들어하면 바로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간이나 뭐 신장이 안 좋았던 그런 환자들, 이런 환자들 약물에 그 항생제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잘
염증의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 반드시 빨리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후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환자의 급성과 만성 환자가 있겠죠. 급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IND 해주시면 돼요. IND 아스피레이션 한 다음에 IND 해주고 이리게이션 해주고, 대개 고리식비가 감염되지 않게 이식제 보존하기 위한 수식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크로닉한 경우는 대개 한 달 이상 감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 요법과 외과적 처치가 이제 동반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 경희대학교 권영대 교수님이 이제 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좋은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그 필요한 경우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리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D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골창을 조금 열어서, 이렇게 크레스탈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리게이션 해주는 거예요. 이리게이션, 상악동에 셀라인을 넣으면 코로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코 세척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코 세척을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도엘룩 오피는 상악동 소공 폐쇄로 인한 상악동염과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동시에 해결돼야 될 경우에 이제 치과 의사가, 주로 구강외과 의사가 많이 하게 돼 있죠. 펑셔널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하는 것으로 점막의 병적인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신마취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의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술 시기는 충혈 제거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에 2주간 경과를 관찰을 해서 회복이 안 되면 아까 더 얘기한 1주 정도 상악동 세척술, 구멍을 조그맣게 내서 하는 거, 3주 내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수술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3주예요. 3주.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해주면, 의뢰는 누구에게 하냐? 상악동 수술 후 감염이 의심되면 구강암면 의사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구강외과 의사는 오로엔트랄 피스툴라 유무와 사이너스의 오스테움 웨이틀 유니트의 상태, 파급 범위, 전신 상태, 고리식제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비인후과 의뢰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주된 이유라면 구강암면외과에서 구강상악동 누공 폐쇄술을 해주면 충분히 될 거고요. 이때 버칼 릴리징 플랩이나 팔라탈, 버칼 페패드 등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리식제와 임플란트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렇게 열 필요 없이, 피스툴라도 없고 그러면 FSS 하면 돼요. 그리고 판 사이너사이티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비동이 전부 염증이 심해졌고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그다음에 오른쪽 수술했는데 왼쪽까지 파급이 됐거나 아나부 증상이 있고 두통이 심한 경우에는 ENT에도 의뢰해서 같이 협진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 전 치료 원칙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히 사용하시고요. 7일에서 14일 정도 일단 선생님이 이제 맡아서 추천을 해보시고요. 이걸 추천드리고, 자연 계급을 통한 부비동의 배선과 환기를 위해서 코막힘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토피칼 디컨제스턴트나 슈도 에페드린 같은 그런 약을 처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타이레놀,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이나 슈도 에페드린, 오그멘틴, 제스탄 이런 식으로 약을 일주일 정도 처방을 해주시고, 이렇게 환자가 중에서 티라목스 먹었는데 그러니까 오그멘틴 먹었는데 막 설사가 심하다 이런 분들은 주사 처방을 해주거나 약국에서 이제 위장약 같은 것을 좀 더 추가해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빨리 이제 강의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해주시거나 여기 ITI 섹션 코리아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받아보는 대로 바로바로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도 또 하나의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마저 잘 들으시고 멋진 이브닝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